여러분들 교재 256쪽을 가면은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리튬이온 전지, 자, 대표적인 2차 전지인 오늘날 많이 적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전지 표현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니까 전해질 수용액에서 사용하는 용매가 오르게닉 솔벤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르게닉 솔벤트. 유기용매를 저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알짜 반응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자, 가만히 봤더니 흑연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에 있던 어때요? 이쪽 물질 쪽으로 리튬이온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즉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흑연 격자 속에서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으로 이동을 할 때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죠.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은 그것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방전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전지가 자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외부의 전기 기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충전을 해요. 외부에서 직류선을 걸어주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처음 상태의 물질로, 포텐셜이 낮은 상태, 높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충전 과정을 하면은 다시 이제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여기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다시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해요? 예, 여기 결정구조, 그러니까 흑연의 플러스 극의 이 흑연의 결정구조 속으로 다시 침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때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튬은 여러분들 교재 앞쪽을 가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9쪽을 보면은 표가 있죠.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표준 환원 전이 표 데이터 제일 밑에 보면은 리튬 이온이 Li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리튬 금속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것의 표준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 3.04V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의 산화 전이 리튬 고체가 산화가 되어서 리튬 플러스 1가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표준 산화 전이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약 플러스 3V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리튬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 이 산화가 되는 그 반응만 하더라도 3V고 환원 반응을 이루는 짝이 필요 없이도 거의 3V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압이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은 이렇게 3V 정도, 실제로 3V보다 더 고전압이 얻어져요. 그 고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를 구성하는 재료를 보니까 리튬인데 리튬이라는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몇 번 원소예요? 3번 원소죠. 3번 원소고 3번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핵의 양성자 수가 3개고 기본적으로 중성자 수가 3개 정도. 그러니까 질량수가 작고 한 원자당의 원자량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므로 이 몰당의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죠. 흑연 그 자체도 또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터블 이 전자기기들이죠.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에 리튬이온 전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충전 방전의 횟수는 수백 번밖에 또는 1000번, 2000번밖에 안 되지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지를 구성하는 재료 자체가 밀도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전력 생산량은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차례 재충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장점 말할 때 조금만 부각돼도 그냥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리튬이온 전지도 많은 책에서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서 이거는 대단한 장점이 아니에요. 충전 방전의 횟수를 따지면은 다른 2차 전지에 비하면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은 굉장히 작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에 너무나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전극 재료로 리튬을 사용하는데 리튬은요, 이 금속 상태에서 리튬 금속 상태에서 수용액 중에서 자기가 플러스 1가 이온을 생성하고 이렇게 전자를 떼내는데 전압이 굉장히 크죠. 전압이 크다는 것은 이게 만일에 물과 반응만 했다면은 한 개의 리튬 폭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커서 한 개의 폭탄처럼 되는데 이 리튬이온 전지가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리튬 원자 금속 그 자체가 생성될 수 있고 이것이 만일에 전해질 수용액으로서 용매를 물로 사용했다라면은 리튬 이 원자와 저 물 간의 반응에 의해서 한 개의 폭탄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해질을 용해시키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처럼 H+를 낼 수 있는 알코올도 사용할 수 없어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이 H+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도 H+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물을 함습하는 성질이 너무너무 큰 용매들은 물을 100% 제거를 하기가 보통 또 어렵기 때문에 이 물을 함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이 물을 함습하지 않는 대표적인 용매이면서 그럼에서도 뭘 요구해야 돼요? 너무 또 무극성이 되어버리면은 전해질 그 자체를 용해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극성을 갖고 있으면서 물과는 잘 섞이지 않는 용매를 쓰다 보니까 디에틸 에테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디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에는요 1기압하에서 34.7도입니다. 34.7도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기화가 돼서 기체가 돼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또는 노트북 PC를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뒤에 전극판자 그 자체가 전체로 휴대폰 구동하는 열을 받아가지고 그 전지 자체도 가열이 될 수가 있죠.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면요 CPU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 전지에 전달되면은 전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던 디에틸 에테르가 기화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충격 딱 가해지면 어때요? 충격 가해지면은 디에틸 에테르가 또 유기용매이자 마치 가솔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용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해질 그 자체도 완전히 용해시키지 못해서 나중에 전해질 물질들 그 자체가 자기들끼리 엉겨가지고 어그레이션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또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기용매를 유기용매는 기본적으로 다 휘발성이 있는 용매들인데 그런 용매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은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는 것입니다. 리튬은 매우 가벼운 금속이에요. 원자 번호가 3번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다른 어떤 금속, 또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표준 환원전이가 낮다.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3V였죠. 거꾸로 얘기하면 표준 산화전이가 3V예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 짝을 이루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3V의 전지 전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지 전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재충전이 용이하다.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이것 때문에 즉 가볍고 거기다가 전지 전위값을 높게 얻을 수 있고 재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차 전지로 사용되죠. 가는 2차 전지입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3.6V 정도의 높은 전압을 형성하고 에너지 밀도가 약 이 정도로 매우 높아요. 즉 질량당에 굉장히 큰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전해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두 전극의 재료로는 이 물질 코발트와 리튬의 산화물이죠. 그리고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은 리튬염 이것이죠. 요거를 뭐에다 녹여야 돼요. 리튬염을 녹이려면 사실 물에 용시키면 좋은데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에틸 에테르와 같은 유기용매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수용액을 쓸 수 없는 굉장히 큰 단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읽어봅시다. 리튬이온 전지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나요. 방전이 일어나면은 여기 이 흑연 결정 속에 있던 리튬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세요. 흑연 속에 있던 리튬이온은 그만큼 빠져나가세요. 외부에서 직류선을 걸어주게 되면은 다시 이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흑연의 결정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충전 시에 뭐는요? 리튬이온은 요 전해질 속에서 흑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라는 흑연 층간에 삽입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죠. 방전 시에는 이 역반응이 일어나고 방전 시에 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에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흑연 속에서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고 그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그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이 예제 문제에서는 이 나아가
수용액을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수용액이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57쪽을 보면요.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연료전지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저스트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라는 것은 이 캔 안에서 전지, 배터리의 그 캔 안에서 산화하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고 그걸로 끝나면 1차 전지. 또 이 물질을 다시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즉 충전을 통해서 되돌리고 또 이렇게 방전하면서 충전하고 또 충전 방전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도 아니고 산화하는 반응하는 물질 그 자체가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수소가 계속 공급돼요.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돼요. 그래서 수소는 산화가 되고 산소는 환원되고 이렇게 산화되고 하는데 사라지면서 이 산화하는 반응하면서 분명히 전지를 형성하죠. 그리고 또 이 산화하는 반응을 하는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연료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산화하는 반응하면서 계속 이 전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료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은 연료전지는 전지의 반응물에 해당되는 이 산화되는 물질과 보통은 산소예요. 산소가 스스로 환원되죠. 스스로 환원되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산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소와 이 연료로 되는 이 수소와 같은 것 또는 메테인과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이 연료가 연속적으로 산화하는 반응함으로써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연료전지의 특징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연료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포텐셜이 높은 수소와 산소를 합한 이 상태가 포텐셜이 높았었어요. 그리고서 포텐셜이 낮은 물로 변화가 되죠. 그렇게 포텐셜이 낮은 물질로 변화가 될 때 포텐셜이 높은 이 물질들이 연료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죠. 막상 1차 전지에 가깝냐, 2차 전지에 가깝냐라고 하면 어때요? 저거는 충전 개념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혼자 쓰기 때문에 그냥 만일에 1차 전지에 가깝냐, 2차 전지에 가깝냐면은 1차 전지에 가까운 곳으로 보셔야 되겠죠. 적어도 충전 자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물을 다시 전기 분해시켜서 수소산소로 만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수소산소가 반응해서 물로 바뀌는 방전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극을 뭘 쓰느냐?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데, 금속 촉매를 여기 있는 다공성 탄소 전극 안에다가 코팅을 해요. 다공성 탄소 전극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수없이 많은 동굴과 같은 통로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통로 같은 통굴이 있고 이런 통로 안에 이 금속 촉매들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안에 금속이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속의 질량을 가지고도 훨씬 넓게 도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속이 펼쳐져 있는 그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따라서 산화 반응도 여기서 일어나요. 환원 반응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 다공성 탄소 전극에 있는 금속이 넓게 펼쳐져 있는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기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죠. 수소가 산화 반응을 해서 물로 변화가 되고 또 산소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 산소가 영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산화수가 바뀝니다. 항상 전지에서는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환원 반응에서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수소가 영가에서 플러스 1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산소가 영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렇게 산화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짜 반응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죠. 따라서 이 연료전지는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은 오염 물질을 만들지 않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점 니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점 기억. 연료가 되는 수소 그리고 산소는 연료전지에서 사용하기 직전에 어떤 형태였냐면요, 수소가 액체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도 액체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액체 상태로 있던 것을 그 통에서 뽑아내면서 노즐을 통해서 뽑아내는 순간에 대기에 노출되죠. 그래서 대기압에 노출되고 대기압에 노출되는 순간 산소나 수소는 모두 기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들의 끓는 점은 약 마이너스 200도씨예요. 따라서 대기로 노출되면서 이 기체가 될 테고 적어도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니까 수소나 산소를 많이 보관할 수 있죠. 여러분 수소나 산소는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1차 전지, 2차 전지 다른 어떤 전지보다도 밀도가 작은 물질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리튬 이온 전지도 밀도가 작은 거에 해당되지만 연료가 되는 이 수소와 산소 그 자체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단위 킬량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또는 전력 생산량이 크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것이 이 장점 기억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직렬로 연결을 해서 충전할 필요 없이 계속 어때요? 연료만 계속 공급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이 방전 반응을 통해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 방전이죠. 그것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방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어때요? 외부에서 직류전을 연결해 줘야 되고, 리튬이온 전지만 하더라도 한번 충전하는데 1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연료 전지는 그냥 연료만 어때요? 외부에서 계속 집어 넣어 주기만 하면은 계속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죠.